네, 이제 시장의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집중조명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쉬셨어요? 네, 너무 빨리 가서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쉬는 날은 쏜살같이 가요. 근데 네, 그동안 맞습니다. 또 전해진 이슈가 많았거든요. 앞선 코너에서 내용들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제 우리 시장이 이런 여러 변수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과연 살만한 게 있을까, 이 부분 좀 깊이 고민을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프닝 때 예고해드렸던 특징주 2개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주. 전거래일에 시장에서 은행주가 또 상승세를 시연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은행주의 상승 배경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이 예상한 대로 금리를 올렸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들이 일제히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은행주 같은 경우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평균 금리가 3.6%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이가 이어질 것 같고 또 예대 마진도 1.85%포인트 수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예금과 대출의 차이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예금과 대출의 차이를 더 많이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주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고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 그 주택담보대출의 위축에 대한 부분인데 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에 확실히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택대출담보시장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위축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에는 약간의 리스크로서 작용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담대 위축 여부가 좀 변수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황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거든요. 은행주가 사실 올 들어서 다 부진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간밤 맞아요.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대거 급락을 이어가서요. 오늘 네네. 우리 시장 어떻게 소화를 할지도 궁금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럼 대응 전략 측면에서는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져요. 네, 그래서 간밤에 이제 미국 은행주가 좀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은행주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시연되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 정도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 우상향한다는 것은 연말까지는 뭐 거의 확실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인상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좀 장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보는 관점이고 신규로 보실 분들도 한 투자 기간만 한 3개월, 6개월 중장기적인 관점만 보신다면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종목을 보면 그래도 기업은행이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비이자 은행 부분의 수익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 대출에 대한 부담도 다른 은행보다는 적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내 탑픽을 꼽자면 이제 기업은행 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행주 전반적으로는 오늘은 은행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이에요. 탑픽 네네. 기업은행까지 은행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MC넥스 볼 텐데요. 전거래일에 장중에 한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장 막판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더라고요. 긴 네네. 윗꼬리가 달린 그래도 양봉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슈가 있었어요.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다음 달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그 쿼드 카메라를 도입한 스마트폰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공급사로 삼성전기와 MC넥스가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금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매물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화가 있었다라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메라 모듈주들이 대부분 좀 부진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신형 스마트폰이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IT 부품주를 비롯한 모듈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예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스마트폰의 차별화 요인을 두기가 계속해서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쓰는 카메라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중저가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그렇고 카메라 화소 수 증가, 모듈 수 증가 이런 부분들은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듈 관련 주들에는 긍정적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주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매출이 3,180억 정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지문 인식 센서 부분에서 수익성이 좋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뭐 쿼드 카메라 이슈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금 주가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그에 따라서 MC넥스도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네. 스마트폰 부품주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는 않거든요. 네. MC넥스를 비롯해서 파트론, IM, 캠시스, 시노펙스, 옵트론텍 등 협력사들이 있잖아요. 이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그 상대적인 위치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듈주가 지금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많이 빠진 주가만큼 실적이 안 좋아졌냐면 그보다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카메라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해서 맞춰진다면 모듈주도 지금부터는 좀 저가 매수가 유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 오늘 내일 이번 주 이제 두 거래일 남아 있으니까요. 사실 아시아 증시는 우리 쉬는 동안 좋았어요. 근데 네. 뉴욕 증시가 약간 전거래일도 흔들렸고 쉬는 동안에도 전반적으로는 좀 숨고르는 양상이었거든요. 우리 네네. 시장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시가 좀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은 눌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저점을 탈피하는 모습이고 거래 대금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가능성 계속해서 많이 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다소간의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어찌되었던 간에 추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외국인의 수급이겠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굉장히 국내 시장에 대량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시장에 계속해서 유입될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주가가 이제 조금 밀리고 뭐 금요일까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월요일장부터는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는 우리 시장 속에서 낙폭과대 대형주 어떤 종목 오늘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실적주기도 하고 기술적인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국의 굴삭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굴삭기 관련주의 실적이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시장의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한 60%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회사인 두산밥켓이 북미 소형기계 시장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근데 이에 따른 모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인데 최근에 두산밥켓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른 시간에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밥켓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효과를 모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올해 예상 PER이 한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장비 대비 업체에서 밸류에이션이 절반 정도밖에는 평가받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고 올라가는 낙폭과대 대형주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선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9,700원에서 9,800원, 목표가는 한 1,600원, 손절가는 9,4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두산인프라코어 가격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일단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어지는 프로그램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